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법원 2009년 1월 30일 선고 2006타 31269판결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본적으로 주인공인 피고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고소한 소송을 제기하신 분이죠. 원고 회사, 원고 1, 2가 있습니다. 이 회사와 피고의 관계는 일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 주식 5.82%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왜 소유하고 계시냐면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계셨다. 그래서 피고 주식을 매입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자, 이 둘 관계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피고 회사를 좀 더 알아봐야 합니다. 자, 피고는 소외 1회사 주식의 92%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외 1은 피고의 자회사 형태로 존재하는 회사였다. 그리고 소외 2라는 회사가 또 나옵니다. 소외 1은 소외 2의 주식 27%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것이 2005년 1월 26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1월 26일이라는 이 날짜를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명의계에서 주주 명부 폐쇄, 말이 잘못 나오네요. 주주 명부 폐쇄의 경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한단 말이죠. 그리고 주주총회는 보통 언제 합니까? 3월에 하더라. 그러니까 2005년 1월 26일이라는 날짜가 그 사이에 있는 날짜라는 사실 일단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따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나올 거기 때문이죠. 단 이때 양수는 했지만 주권은 발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사실 또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소외 2회사와 피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피고 주식의 43.4%를 소외 2가 소유하는 중이었다. 그래서 소외 2는 쉽게 말하면 피고의 모회사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순환출자 구조를 보이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소외 3의 경우 피고의 대표이사인데요. 모회사 소외 2의 주식 64%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외 2라는 이 모회사를 통해서 피고를 지배하고 계셨던 거죠. 이렇게 간단하게 사실관계 알아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좀 더 복잡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기 전에 일단 대체 왜 소송을 제기했는가 이거부터 봐야겠죠. 자, 소송 내용은 일단 원고가 이번 회사의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취소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결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 취소 해소를 제기를 하셨고요. 이제 대체 무슨 내막이 있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보다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주주총회 결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네, 주주총회는 3월 18일에 개최되었고요. 서울특별시에 인접한 고양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서울시 특별시에 인접한 곳에서 진행되었다는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일단 주주총회 자체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의 동의로 가결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나오는데요.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 및 그 거부가 있었습니다. 원고들이 주주총회 개최 이전인 2005년 2월 21일과 같은 달에 피고에게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당했습니다. 가처분 신청까지 받고 해서 계속해서 주주명부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모두 거부당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쟁점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이야기를 봐야 하는데요. 자, 주주총회 소집에 관하여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우선 본점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데 그 인접지가 아닌 고양시에서 주주총회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주총회 소집지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상법 조항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상법 제364조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피고도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피고의 반론은 서울 도심에서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 고양시는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의 인접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법 제364조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자,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에 관해서도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우선 피고에게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결과 원고들이 다른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복사 신청 거부한 것은 맞지만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기 전에는 응할 의무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원고들도 피고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적대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열람 및 등사 청구가 부당한지 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여 이를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주 명부 열람 자체는 주주총회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가 오늘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상호주의 일개업권에 관해서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의 상법상 자회사인 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의 대주주인 소외 2 주식회사의 총 발행 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은 상법 제363조 제3항에 의하여 의결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에도 불구하고 그 의결권이 인정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의되었으므로 그 결의 방법의 법령 위반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이게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는 이제 날짜를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앞선 사실관계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일자를 정하기 위해서 기준일로 그렇습니다. 12월 31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바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아까 봤던 그림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아까 우리 그림으로 잠깐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피고와 관계에 있는 이 회사들은 모두 서로 상호 보유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 상법 제369조 특히 3항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건데요. 자, 이 소외 2가 갖고 있는 피고 회사 주식 43.4%가 지금 369조 3항에 따르면은 의결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주총회 결의 자체에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대법원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주총회 소집지에 대한 첫 번째 쟁점에 관해서 판례는 원고들의 이 부분은 주장은 이유 없다라는 겁니다. 일산시에서 개최됐으면 충분히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지역으로 인정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집 절차 및 결의 방법에 대한 판단 역시나 여기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바로 상호주의 의결권에 대한 판단입니다. 지금 이 사안에서 과연 의결권 제한이 상호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이 여부의 기준 시점이 바로 이 사건 주주총회일에 해당됩니다. 이게 왜 주주총회일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그림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림으로 돌아와서 우리 사안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이겁니다. 소외 1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 2 주식 27% 이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가 개최됐던 3월 기점으로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걸린다는 말입니다. 자회사 또는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 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단 말이죠. 지금 27% 양수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소외 2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주식 43.4% 이게 지금 상법 제369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의결권 없는 주식을 행사해서 지금 주주총회를 개최했고 결의도 다 했기 때문에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월 26일입니다. 자,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피고가 주장하는 것은 그 주주총회를 위해서 그 주주 명부를 확정하는 그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주주 명부 폐쇄일이 언제죠?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식은 언제 양수했습니까? 한 달 정도 지난 1월 26일에 했더라. 그러니까 주주총회 당시에는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원고는 1월 26일에 양수를 했던 만큼 주주총회가 개최된 날짜, 주주총회 개최 3월이지 않습니까? 그때 보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쟁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 중에 어느 날짜를 중심으로 봐야 할 것인가? 자, 지금부터 대법원 판례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판시 사항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건데요. 자,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때 당시 주주의 확정 기준일에는, 기준일 당시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의 상호 보유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던 주식이 그 날에는 해당되지 않았는데, 실제 주주총회 일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오늘 이거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판결 요지 보겠습니다. 자, 우선 대법원의 말을 간단하게 빠르게 먼저 요약을 하자면, 상호 소유 주식에 해당해서 의결권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럼 이 결론까지 가는데 드렸던 다양한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 법의 원인을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가장 중요한 사항인 지금 상법, 상호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의 경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 법을 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자 회사 관계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 소유를 규제하는 이 주된 목적은 무엇이냐?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 결의와 회사의 지배 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반면 기준일 제도 아까 이야기했던 11월 31일에 주주명부 폐쇄하고, 이 기준일 제도의 경우 그냥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확정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의 취지를 봤을 때 주주총회일 당시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3법 제369조 제3항 당연히 적용될 것이다. 상호소유 주식에 해당된다. 의결권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안에서 소외 1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외 2회사의 주식의 경우 주권이 아직 교부되지 않았고 명의개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자, 주주총회 열 당시에 소유하고 있으면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의해서 상호소유 주식에 해당된다. 의결권 없다라고 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원고 승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안에서 볼 때 소외 2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의 주식 전부 다 의결권 없는 겁니다. 이 의결권이 없는 이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인정한 주주총회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주총회 결의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대법원이 판단하였습니다.